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의 비판 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문항별로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자료 해석적인 스킬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 준비는 좀 덜 됐지만 향후에 내가 실전에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그런 분들 또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실제 저의 설명은 조금 줄이고 일단 필기로 여러분과 대략적인 설명을 많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앞서 나눠드린 것,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을 나눠서 처음은 4번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4번 선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죠. 그러면 하얀색이 다 바깥에 있었으니까 맞고, 경제적 효과 B가 더 밖에 있었으니까 4번은 옳은 선택지네. 2번 먹거리 네모칸이고 72, 69, 58로 떨어지고 있고 19년엔 살거리가 동그라미인데 18년에 비해서 낮아졌냐? 63에서 60으로 낮아졌네. 그러면 맞고, 정보 획득 매체에 대한 내용, 비율 자료지만 실수값을 정도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30대 인터넷의 비율이 가장 높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보니까 58.6, 35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높네. 근데 50대 이상 보니까 뭐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TV가 가장 높아요. 근데 선택지에서 뭐라 그래요? 현수막을 통해서 했다 그랬으니까 5번이 부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미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 연습을 위해서 이제 나머지 봅니다. 취업자 수, 고용인수 아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D축제가 취업자 수가 가장 적냐 보니까 130, 나머지 체크해 보니까 가장 적고요. 고용인 41 판단해 보니까 둘 다 가장 적죠.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자, 고용인 1인당 취업자 수, 고용인 1인당 취업자 수, 아래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분모고 얘가 분자다. 그러면 이 분모분의 분자의 배율값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가 가장 많았다 그랬으니까 배율값이 D가 가장 커야 된다. 요것만 신경을 쓰고 문제를 봐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봅니다. 얘는 2배가 안 돼요. 얘는 2배 넘습니다. 68, 146 2배 넘어요. 근데 41, 130 3배 하면 120 얼마니까 3배를 넘습니다. 171에 2배 하면 340이니까 2배를 넘어요. 따라서 배율은 D축제가 가장 많다. 따라서 고용인 1인당 취업자 수 가장 많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3번 선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말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요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총 지출액에서 숙박비의 가장 비중이 높은 축제는 C축제다. 그러면 우리는 C를 먼저 보셔야 돼요. 총 지출액에서 숙박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게 C냐? 만약에 배율 관계로 판단을 해보죠. 배율 관계로 판단하면 2배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화시켰을 때 여기니까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도 2배입니다. 2배가 조금 넘습니다. B는 9,000이라고 보고 4배가 약간 안 되죠. 3배가 넘어요. D는 5배 넘습니다. E는 5배 넘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얘랑 얘는 너무 크죠. 그러니까 분수화시켰을 때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 또는 C인데 A와 C 이렇게 숫자만 놔두고 보세요. 계산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보니까 분모는 서로 비슷해요. 59,000대로. 근데 분자값은 A는 22,000, C는 27,000. 분자값이 C가 더 크죠. 따라서 A가 커요, C가 커요? 그렇죠, C가 크죠.
가장 높은 축제 C축제 맞고요. 그럼 먹거리 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축제 2라 그랬어요. 28,000분의 2만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다른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방법부터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얘는 28분의 20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A와 E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놔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보니까 대략 2배가 돼요. 분자는 이쪽으로 동일하게 2배, 한쪽으로 2배 증가할 때 반대쪽으로 2배 증가했다면 두 개의 분수값은 동일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상대적으로 A가 더 크게 증가한 거니까 2의 값이 더 크겠죠. A보다는 크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분수 구조를 떠올리시면서 제가 지금 풀이해 드리는 거 앞으로 조금 돌려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나. 자, 같은 방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거 비교를 해보죠. 이거 배율 관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할까요? 배율 관계로 따지면은 1.4배, 얘는 2배, 얘는 3배, 얘는 2배가 안 돼요. 2배가 안 되는데 대략 20 정도 되죠. 2만 정도. 2만이 34,000 낸 거니까 2.7배 정도 된 겁니다. 따라서 1.4배로 가장 2가 작았으니까 반대로 분수화시켰을 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축제는 이 축제. 이렇게 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배열 관계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차피 여러분은 5번에서 이미 답을 골라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하면 시간은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3번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보는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실력적인 측면도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용을 하시면 돼요.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거거든요. 증가율이 내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분자는 10%가 안 되게 증가했고요. 10%는 1900 더해주는 건데 얘는 10%보다 크게 증가했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컸으니까 2가 더 분수값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은 이런 거고요. 자, 2번은 A와 C 판매량 같다 그랬으니까 95고요. B는 미지수, D도 미지수, D보다 E가 23개 적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평균 6개니까 6, 7에 420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를 해보면 X가 3개죠. 3X 마이너스 23 더하기 95 43이 420이다. 요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3X만 남기고요. 자, 이거 더할 때 여러분 덧셈의 기술 발휘하라 그랬어요. 편하기 쉬운 숫자 3과 3 없어지니까 플러스 20 될 거고 그 다음에 95 더하기 95 95의 2배죠. 190입니다. 420이고요. 그래서 3X는 요거 두 개 하면 210이니까 오른쪽에서 빼주시면 210입니다. X는 얼마? 따라서 X는 70 나옵니다. X 70 되는 거 일단 골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은 70에서 23만큼 감소한 값이에요. 70에서 23 빼주면 47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은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1, 2분 안에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여러분한테 점수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아까 다른 얘기할 때도 설명은 드렸지만 사고 건수 증가율 한번 볼게요. 15년 대비 19년 취급부주의 6, 그 다음에 시설 미비 6 증가,
분자값, 증가폭은 동일한데 분모가 되는 걸 보니 시설 미비가 더 작다. 그러면 분수값은 시설 미비가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번 주택 차량 연도별 증감 방향. 주택 차량 찾아주시고요. 증감 방향 보시죠. 증감, 증증. 차량은 증감, 증증. 얘는 제가 손으로는 썼지만 여러분 이제 눈으로 봐주시면 되죠. 증감 방향 같다. 기억과 니은 맞네요. 지금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 보니까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억, 니은 포함된 게 없죠.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은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너는 좀 잘하니까 많이 봤으니까 네가 푼 게 다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본 내가 맞다고 판단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똑같이 내가 여기에서 계산할 때 30초 걸렸다면 30초가 걸릴까요?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옆에 있고요.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만 가지고 검토만 해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초 걸렸던 게 뭐 1, 2초면 끝나요. 이게 낫지 요 디귿과 리을을 다시 확인해서 요 선지에서 해결해 준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맞았다고 판단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여러분한테 정확도가 더 높은 그런 풀이 방법이에요. 자, 기억 니은이 옳고 그래서 1번으로 걸러지는데 디귿과 리을도 마저 한번 볼게요. 2016년 사고 건수 기준 두 가지 원인이라 그랬으니까 표 1에서 봐야 됩니다. 표 1에서 2016년 120이고 봐야 될 건 6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를 봐주라 그랬고요. 상위 두 개 보니까 41이 가장 크고 그 다음 20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41 더하기 20은 61. 60보다 크네. 60보다 크니까 나머지 이거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그렇죠? 60% 그러니까 50%를 넘으니까 60건을 넘으니까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고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 전체 건수 밑에 오타가 있어서 요거를 사용할게요. 자, 이 표를 한번 숫자를 한번 쫙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21, 120, 118, 122, 121. 거의 분모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럼 분자값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자, 일단 그렇게 두고 연습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택 여기 있죠. 이거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쓰면서 연습을 하시는데 좀 하시다 보면은 분수를 안 써도 눈에 분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눈 앞에 분수가 꼭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료 해석에 대한 감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년 35% 이상이다. 그러면 매년 중에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연도 중에서 35%가 안 될 것 같은 35% 미만일 것만 같은 왠지 분수값이 가장 작을 것만 같은 그거를 먼저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은 쭉 분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분자가 39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요. 그러면 왠지 얘가 35%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11.8을 3배 해주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11.8의 절반을 해주고 자, 이거 다 더해주는 건데 좀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보통 계산할 때 10% 이렇게 잘라서 계산을 했는데 왠지 0.8이라는 수도 부담스럽고 하려니까 3배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줄라니 나누기 2한 값을 더하려니 조금 힘들어 보여.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면 2배로 만들어 볼까? 즉 35%를 70%라고 만들고 계산을 해볼까? 요거를 말씀드렸죠. 11.8에 7배 하시면 7, 8에 56, 7에 1은 7.
18에 56, 7일은 7.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이니까 41.3 이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41.3이 돼야 35%인데 39니까 35%보다 작다. 그래서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어차피 70% 만든다는 건 배로 한 거니까 원래 있던 거의 분자의 2배, 39의 2배 하면 78이죠. 78과 11.8을 7배 한 것과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죠. 11 곱하기 7만 해도 77이에요. 0.8 곱하기 7이 1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값이 크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35% 이상이 아니다. 얘는 35%를 안 넘는구나.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되고요. 4번. A와 B역의 총 질소 증감 방향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 돼요. 감증, 감감. 얘는 감증, 감. 두 개가 동일하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전년 대비 증감률 보는 건데요. 자, B지역 2016년 요거예요. 그 다음에 90에서 73 보는 거고요. 얘 격차 바로 계산합니다. 25. 얘 격차 17입니다. 증감률 판단하려고 하니까 102분의 25고요. 하나는 90분의 17이에요. 자, 판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자와 분모끼리의 증가율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격차 얼마입니까? 8입니다. 얘 격차 얼마예요? 12입니다. 자, 17에 10%면 1.7. 요것도 중요한데요. 자, 8은 17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느냐 요거를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7의 절반하면 얼마죠? 8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50% 미만이죠. 얘는 어때요? 10%면 9예요. 12라는 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 증가할 때 분자값은 50% 정도 증가한 값이니까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해서 왼쪽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2분의 하나는 90분의 17. 자, 이거는 분자 분모 차이법 이용하시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분모 간의 격차 12고요. 분자의 격차 8입니다. 비교하려는 건 12분의 8이 크냐 90분의 17이 크냐 요거 비교하실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마찬가지로 실버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이거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얘는 한 20%가 안 됩니다. 10%가 9니까 20% 안 되는데 얘는 절반 12분의 6이 절반인데 50%도 넘어요. 즉 20%가 안 되는 수에서 그거보다 큰 50% 이상 되는 수를 분자와 분모 각각에 더해 준 거니까 왼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 분모 차이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증감률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2분의 25의 값이 밑에 이거에 보다 컸죠. 위에 값이 더 컸으니까 2번도 옳은 선택지입니다. 3번. 해양 저소동물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 몇 년도? 2019년도. 해양 저소동물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값 고르니까 D예요. 그러면 D 값에 뭐가 총 질소가 가장 낮았느냐? D 값의 총 질소 여기에 있습니다. D가 0.07이에요. 나머지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4번. 15년도 여기 보셔야 됩니다. 15년도고 1등급 기준 한번 볼게요. 1등급 여기에 있습니다. 1등급은 7.5 이상.
그 다음에 COD는 1.0 이하. 그 다음에 총 질소는 0.3 이하. 자,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됩니다. 일단 D가 유일하다 그랬으니까 D부터 봅니다. 7.5 넘죠? 그 다음에 1.0보다 아래에 있냐 봤더니 네, 아래에 있어요. 0.3보다 아래냐 봤더니 0.3보다 아래죠. 그래서 일단 D 지역이 1등급인 건 맞아요. 근데 D가 유일하냐 봐야 되니까 나머지 거 봐야 되죠. 그러니까 7.5를 A, B, C 다 넘어요. 그 다음 COD 가죠. 1.0보다 아래여야 되는데 얘, A, B, C 모두 다 1.0을 넘죠. 그래서 A, B, C는 이미 총질소를 보지 않더라도 COD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D가 유일하다. 그러면 4번도 옳은 선지죠. 5번은 원래는 풀지 않고 1번부터 4번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요. 네, 5번도 한번 볼게요. 2등급 기준 이제 여기서 봅니다. 2등급은 1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미 우리는 4번에서 D가 1등급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D는 우리는 이제 안 봐도 됩니다. 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COD는 2.0 아래에 있어야 되고 총 질소는 0.6 이하. 그리고 15년부터 17년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A와 C 지역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A와 C 지역 먼저 용존 상소량 2보다 크면 되죠. 2보다 크고요. 계속 2보다 큽니다. 그리고 COD 보죠. A와 C 2.0 아래에 있어야 돼요. A는 2.0보다 아래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C는 15년과 16년은 2보다 크죠. 따라서 COD 때문에 C 지역은 2등급으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등급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15년부터 17년까지 2등급 계속 2등급이어야 되는데 C는 15년과 16년에 COD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2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옳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푸는 거는 다 어떻게 보는 건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 예비력, 공급 능력에서 전력 수요 빼주는 거. 어차피 위에서 아래를 빼나 뭐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격차 얼마입니까? 한 대략 900 정도 됩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한 8,800, 뭐 1000 정도 된다고 해도 되겠네요. 8,800에서 7,800 빼주는 건데 어찌됐거나 8,790에서 뭐 7,880을 빼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7,800의 앞자리 두 자리만 이용을 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한 900 정도 커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자리 두 개만 이용해서 보시면 한 700 정도 커진 겁니다. 그러면 공급 예비력은 2018년 2월 900이 70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근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보죠. 공급 예비율 18년 2월 지금 최대 전력 수요 즉 이게 분모값이 됩니다. 옆에 대략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한 7,90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유효 숫자만 쓰려고 연습을 하세요. 자, 요거 하나씩 보면은 79분의 아까 우리 계산했죠. 대략 900이었으니까 9라고 놓고요. 오른쪽은 85분의 대략 아까 7이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왼쪽이 8월보다 낫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건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왼쪽에 있는 분자끼리 비교해 보면 왼쪽 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분모끼리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더 커요. 즉 왼쪽이 더 작죠.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당연히 분수값은 왼쪽이 더 크겠죠. 따라서 공급 예비율은 2월이 8월보다 더 크다. 얘도 2번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3번. 보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신경을 쓰라 그랬어요. 18년에 보니까 올라가는데 19년엔 떨어지죠. 나머지 연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친절했죠. 이미 1, 2월에서 걸러지도록 그렇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1월과 2월의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 4번. 2018년도 먼저 볼게요. 2018년도에 가장 원이 높게 있었던 해는 달은 7879로 2월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었던 것은 6407로 5월 달이죠. 그리고 19년도에 가장 높았던 거는 8518입니다. 가장 낮았던 거는 6577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거는 뭐냐면 7879와 6407을 빼준 값, 8518과 6577을 빼준 값,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물론 좀 숫자에 익숙해지고 이제 유효 숫자가 조금 익숙해지신 분이라면 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한 7900에서 79에서 64 빼서 18년도엔 15, 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85에서 한 뭐 66 빼줘도 되죠. 한 19 정도 되겠죠. 19 정도 되니까 19년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그래프만 놓고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가장 큰 값과 19년도에 가장 큰 값의 격차가 한 칸을 넘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에게 요만큼, 에게 요만큼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한쪽 수에서 한쪽 수를 빼주는 관계인데, 큰 값, 그러니까 서로 빼줄 때 큰 값이 이미 2019년도에 한 칸 이상, 즉 A-B라는 수가 있고 C-D라는 거 크게 비교를 할 건데, A가 C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한 칸 이상 커졌고요. B와 D는 거의 격차가 없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C값이 커졌으니까 빼줬을 때 값은 A-B보다 C-D의 값이 더 크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셔서 판단을 일일이 유효 숫자도 사용하지 않고 그림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면서, 아, 격차가 큰 수가 한 칸 이상 차이가 나버렸네. 작은 거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격차는 2019년이 더 컸어. 2018년이 2019년보단 작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선택지로 답이 4번으로 이미 걸러집니다. 5번도 한번 같이 문제는 풀어볼게요. 2019년 최대 전력 수요. 자, 이제 2019년 보는 건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니까 어차피 2018년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근데 1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월의 증가율, 요거 보라는 얘기인데, 아직 감이 없으시면은 이거 1월부터 12월까지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증가율은 당연히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그렇죠. 거의 왼쪽이 큽니다. 왜요? 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뭐 변화 없다. 증가율이 뭐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는 어찌됐거나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단 이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크게 증가했을까를 판단을 할 때, 어차피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게 분자값이 되니까, 분자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수, 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한 분수값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1월에 비해서 격차가 더 큰 달이 있었는지 그거를 볼게요. 뭐 여기에는 격차가 오히려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작고요. 5월 달은 1월보다 더 작습니다. 봐줄 필요 없죠. 얘도 그렇고요. 얘는 비슷하긴 한데 그 다음 달 8월을 보니까 격차가 더 커요. 그렇죠? 1월에 비해서 8월에 격차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겠어. 요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해선 둘의 격차가 필요했고 기준값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값은 언제예요? 2018년도 1월의 값과 2018년도 8월의 값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격차는 8월이 1월에 비해 더 컸는데 기준값은
7,780에 비해서 7,692로 8월이 더 작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럼 계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분모는 더 커졌고 분자는 더 작아졌으니까 그 분수값은 1월에 비해서 더 크겠구나. 이거를 확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산은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격차를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선별을 해놓고 그 기준값을 보니까 계산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증가율에 대한 건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다뤘으니까 충분히 계속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해놓은 거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책에는 있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계속 써 주시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